이번 파트에서는 10.4 시드니에 추가된 새로운 델파이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4 시드니에서 델파이 코드 작성 도구가 그 어느 버전보다 크게 그리고 좋게 강화되었습니다. 델파이 코드 인사이트의 경우 다시 태어나는 수준으로 완전히 재구축되었습니다. 코드 인사이트란 아이디에 포함된 생산성 기능으로 입력하려는 항목을 예측해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로 표시하는 코드 완성과 파라미터 입력 시 오버로드된 메소드에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표시하는 파라미터 완성, 변수 또는 타입의 마우스를 올려 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툴팁 인사이트, 변수, 클래스, 메소드 등의 식별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선언부를 찾아가는 선언 찾기, 컴파일 전 오류가 있는 코드의 빨간 줄을 표시하는 오류 인사이트 등을 통칭해 코드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재구축된 코드 인사이트는 언어 서버 프로토콜, 즉 LSP를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LSP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LSP는 IDE와 별도의 프로세서인 언어 서버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개발 표준입니다. LSP는 별도의 프로세서로 실행되어 소스 코드에 대한 IDE의 질의에 응답합니다. 예를 들면 IDE가 입력 중인 코드를 언어 서버에 전달 후 코드 완성의 결과를 받아 UI에 표시하는 등 독립적인 언어 서버의 프로세스와 통신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델파이의 코드 인사이트의 엄청난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제 IDE에서 계속 입력해도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입력 중인 코드에 대해 분석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코드 인사이트의 작업이 여러분의 입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디버깅 중에도 코드를 편집하고 싶은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전의 IDE에서도 편집은 되지만 코드 자동 완성과 오류 인사이트 등이 표시되지 않아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0.4에서는 디버깅 중 코드 입력 시에도 코드 완성과 코드 인사이트 등을 표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수백만 줄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개선된 코드 완성의 증가가 더욱 발휘될 것입니다. 코드 인사이트 작업이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진행되므로 코드 완성 작업을 위한 메모리 사용량과 CPU 사용이 훨씬 적어지고 코드 완성을 위해 IDE가 멈추는 증상이 없어지므로 매우 큰 의미의 업데이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인사이트의 결과, 특히 오류 인사이트의 결과가 매우 정확해졌습니다. 이전의 코드 인사이트의 경우 잘못된 오류 인사이트의 결과, 즉 빨간 줄이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재설계된 코드 인사이트는 항상 정확한 오류 인사이트를 제공해 에디터상에 잘못된 코드에 빨간 줄을 표시하고 스트럭처 뷰에서도 진짜 오류만 표시할 것입니다. 데모 전 몇 가지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언어 서버 프로토콜의 서버는 델파이 LSP라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델파이를 실행하면 델파이 ID 프로세스 외에도 델파이 LSP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IDE는 이 델파이 LSP 프로세스와 LSP를 이용해 코드 분석을 요청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델파이 LSP는 델파이 컴파일러 기반으로 작성되어 컴파일러와 언어 서버의 코드 분석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즉 컴파일러가 보는 것이 LSP 프로세서가 보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 인사이트와 같은 기능에서 이제는 컴파일러와 동일한 오류를 정확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기존의 불필요한 빨간 줄 표시에서 이제 해방될 것입니다. LSP 프로세서는 코드 자동 완성, 파라미터 완성, 툴팁 인사이트, 선언 찾기 및 정확한 오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LSP는 별도의 프로세스여서 이 작업이 여러분의 입력을 절대 방해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코드 작성, 생산성을 훨씬 높여줄 것입니다. 혹시 IDE 플러그인 작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완벽한 툴스 API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원하신다면 LSP가 아닌 비동기 코드 인사이트 프로바이더를 직접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IDE는 내부적으로 LSP 기반 비동기 코드 인사이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CL 폼 어플리케이션 델파이로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을 해놨고요.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버튼에 클릭 이벤트 핸들을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 1점, 캡션, 코드 자동 완성이 잘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코드, 새로운 코드 인사이트. 자, 이렇게 코드 자동 완성이 잘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고, 자, 오류 인사이트 오겠습니다. 자, 잘못된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우선 에디터에 이 빨간 줄이 잘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클릭했을 경우에 툴팁 인사이트에서도 오류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럭처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류에 대한 내용, 라인까지도 정확히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이전 10.4 버전 10.3.3까지는 간혹 프로젝트의 크기가 크거나 아이디를 오래 실행된 경우에 간혹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4에서는 코드 인사이트 기능들이 컴파일러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와 동일한 그 오류 인사이트 결과 등을 표시해서 잘못 표시되는 내용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흥미로운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버튼 1에 폰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3.3까지는 이 폰트라고 입력을 했을 때 폰트로 시작되는 그런 속성들만 이 목록에 표시가 되었죠. 하지만 10.4에서는 폰트를 포함한 모든 목록들이 이 자동 완성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될 때 잘 기억이 안 날 경우에도 기억나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그 속성 또는 이름 또는 메소드 등을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것들은 렉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렉트는 두 가지, 바운즈 렉트와 클라이언트 렉트, 그리고 하나의 함수인 스케일 렉트 사이즈, 요 세 가지가 검색이 되어 있죠. 자,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구글에 뭐 이러한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로 검색해서 그 내용을 다시 아이디로 돌아와서 작성을 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아이디 내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찾아서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들은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델파이 LSC 같은 게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DE 프로세스가 실행되어 있고요. 자, 델파이로 검색해 보면은 델파이 LSP라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IDE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거나 계산해야 될 경우에는 이 LSP, 델파이 LSP 프로세스로 내용을 전달할 때 이때 LS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델파이 LSP 프로세스는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다시 그 bds.exe 프로세스로 전달을 하면은 BDS에서는 그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실행이 됐죠. 기존에는 뭐 편집은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 찍어서 다시 자동 완성을 사용한다거나 This is incorrect 같은 오류의 내용들을 IDE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코드는 작성 가능하되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불편했지만 10.4에서는 디버깅 중에서도 자동 완성, 툴팁 인사이트, 그리고 오류 인사이트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디버깅 중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데모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델파이 코드 인사이트는 10.4의 새로운 기능 중 핵심 기능이며 경우에 따라 엄청난 생산성을 향상해 줄 것입니다. 코드 자동 완성, 파라미터 완성, 툴팁 인사이트, 오류 인사이트, 그리고 선언 찾기 모두 비동기로 동작하며 IDE는 코드 인사이트가 작업하는 동안에도 원활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IDE와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서 작업되므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코드 인사이트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오류 인사이트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컴파일러와 LSP 프로세서가 같은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자동 완성을 통해 검색하는 기능은 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원하는 속성과 메소드를 찾을 때 시작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 ABCD를 차례로 입력하며 속성을 찾던 작업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제 생각나는 키워드를 타이핑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연관된 항목이 모두 표시되고 바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작업이 디버깅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텀 매니지드 레코드는 10.4에 추가된 새로운 델파이 언어입니다. 커스텀 매니지드 레코드의 설명에 앞서 매니지드 레코드를 설명합니다. 델파이 레코드는 모든 유형의 필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숫자, 열거형 등의 메모리 크기가 고정된 일반 필드의 경우 컴파일러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레코드 생성 및 폐기 시 메모리 할당과 해제하는 작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문자열과 인터페이스 등 메모리 크기가 고정되지 않은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 초기화 및 종료 시 예외가 발생해도 메모리가 제거되도록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try finally 블록을 추가해 레코드를 관리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델파이 언어는 매니지드 레코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매니지드 레코드는 레코드의 초기화, 종료, 복사 시 개발자가 각 단계에 필요한 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레코드를 사용하거나 사용이 끝난 경우 수행할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레코드를 할당하거나 매개 변수로 전달, 즉 복사 시에 필요한 코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델파이 언어의 큰 힘을 더해주는 매우 큰 기능일 것입니다. 레코드의 특성을 잘 활용해 커스텀 코드를 작성한다면 클래스보다 더 효과적인 데이터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와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클래스 연산자를 정의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화인 이니셜라이즈 연산자를 구현하면 레코드를 어딘가에서 사용이 시작될 때 호출됩니다. 파이널리즈 연산자는 레코드가 사용 범위를 벗어날 때 호출됩니다. 즉 프로시저의 지역 변수로 레코드를 선언한 경우 프로시저가 시작될 때 이니셜라이즈 연산자가, 프로시저가 끝날 때 파이널라이즈 연산자가 호출됩니다. 어자인 연산자의 경우 레코드를 할당하거나 파라미터 등으로 전달, 즉 복사 시 호출됩니다. 아마 예제 없이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커스텀 매니지 레코드의 경우 일반 레코드와 제너릭 레코드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레코드를 이용해 훌륭한 데이터 구조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모를 준비해 놨고요. 레코드를 이렇게 선언을 해 놨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연산자, 파이널라이즈 종료 연산자, 그리고 어자인 복사 연산자를 미리 정의를 해 놨고요. 자, 미리 코드를 좀 살펴보면은 LEC num이라는 것들은 어떤 레코드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이제 순번이고 계속 생성이 될 때마다 일씩 증가해서 이 F 넘버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의 초기 값도 이니셜라이즈 연산자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로그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생성되었고 어떤 게 생성이 되었고 그거에 이제 포인터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를 뭐 이니셜라이즈의 그 로그를 기록을 해놨고요. 자, 복사 연산자인 어자인 연산자에서는 자, 어떤 대상을 어떤 거에서 복사를 할지를 매개 변수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하는 작업을 직접 구현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어떤 걸로 복사를 했다라고 로그를 기록했습니다. 자, 종료 연산자인 파이널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번호의 어떤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레코드가 종료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실행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이 버튼을 눌렀고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로그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로컬 변수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자, 로컬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시저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생성이 레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 값을 기록하고 이 프로시저가 끝나는 시점에 마찬가지로 종료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인라인 바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인라인 변수가 선언돼서 사용되는 시점에 이 레코드가 생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변수가 사용이 끝나는, 즉 프로시저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디스트로이드 로그가 출력됨으로써 이 생성 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심플 어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의 이 구조 레코드를 선언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성이 됐고 이 복사하는 시점에 카피가 됐다라는 3을 4로 카피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시저가 끝나는 시점에 해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인라인 변수를 두 개 선언한 경우에는 자, 먼저 첫 번째 이 tMyRecord my1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인라인 변수에서도 하나가 또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copy 한 로그가 표시가 됐고, 이렇게 로그를 출력한 이후에 또 다른 인라인 변수에서 create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스택으로 이 레코드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성된 것부터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파라미터.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레코드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됐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매개 변수를 전달을 받았죠. 이런 형태의 콘스트나 바가 없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레코드, 즉 데이터들이 복사가 돼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되는 시점에 이 레코드가 생성이 됐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복사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로그와 함께 이 프로시저가 끝나는 시점에 디스트로이드 로그까지 출력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콘스트나 바로 호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복사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리턴,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반환값을 생성해서 복사한 이후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created와 destroyed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외를 미리 발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exception test와 exception in constructor 이 두 가지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이 레코드가 생성됐다는 로그가 표시가 되어 있죠. 먼저 exception test에서 두 개의 인라인 변수를 통해서 레코드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자, 레코드 생성 이후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레코드에 대한 예외 처리가 managed 레코드에서 예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destroy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exception in constructor 같은 경우에는 이 initialize 메소드 안에서 이 익셉션을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create 메소드를 로그는 기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제하는 디스트로이드 로그가 출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잘 숙지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배열에서 레코드 배열을 이용할 경우입니다. 먼저 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시저가 시작하는 시점에, 자, 한번 로그를 출력을 해볼까요? 자, 프로시저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 길이만큼 이 created 로그가 출력이 되고, 즉 생성이 되고 이 로그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를 다 사용한 이후에 프로시저를 빠져나가는 시점에 디스트로이드 그 로그가 출력됨으로써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동적 배열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지정하는 시점, 즉 이 로그가 출력한 이후에 set length를 통해서 길이가 지정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 생성 로그와 사용한 이후에 이 프로시저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제 로그가 출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tmyrec4와 tmyrec5 같은 경우에는 이 initialize, 즉 이
매니지드 레코드에 필요한 연산자를 선언을 하고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레귤러 레코드와 매니지드 레코드로 구분이 됩니다. 이 4번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레귤러 레코드로 이니셜라이즈가 선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라이즈가 선언돼서 이 매니지드 레코드로 구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RTTI에서도 그 타입 카인드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매니지드 레코드인지 일반 레귤러 레코드인지를 구별해서 이렇게 RTTI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들도 있습니다. 10.4 시드니에서는 메모리 관리가 통합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모델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면 델파이는 모바일 기능을 추가하며 전통적인 메모리 모델과 ARC 메모리 모델 두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ARC 메모리 모델의 경우 객체에 대한 참조 카운트를 이용해 자동으로 객체를 해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시나리오 상으로는 개발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플랫폼의 코드를 통합하거나 두 개의 메모리 모델을 유지 관리로 인한 복잡성 등의 증가로 10.4 버전부터는 기존의 델파이 메모리 관리 모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다양한 이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윈도우에서 작성한 코드를 모바일 플랫폼과 호환 가능해졌고 코드를 일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모리 모델별로 코드를 분개하는 등의 내부 코드들이 줄어들어 성능 향상도 기대됩니다. ARC 메모리 모델의 경우 일부 플랫폼에서 문자열 및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유지됩니다. ARC 메모리 모델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이제 생성한 모든 객체를 해제해야 합니다. 서드파티인 릭체크가 메모리 누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넥스트젠 기능이 제거되어 안시차와 안시스트링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플랫폼의 문자열의 기본값이 유니코드입니다. 또한 제로바이트 스트링의 기본값이 5% 기본 설정되며 전역 변수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